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반려견은 훌륭한 보호자에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반려견의 건강 문제도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이 우리 곁에 오랜 시간 함께하길 바라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반려견은 일찍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더 오랜 시간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 전에는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을 반려견에게 급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꼭 마늘이나 양파 등이 들어가는데 양파와 파에 존재하는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반려견의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빈혈이나 혈뇨 증세는 물론 중독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려견에게 특화된 사료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반려견의 수명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치아 관리 철저히. 반려견의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잇몸 질환이 생기면 치주의 병균이 체내에 침투되어 병에 걸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플라그가 치석이 될 때까지는 단 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양체질을 해주시고 치석 관리를 위해 1,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치아 관리만 잘해도 반려견의 수명이 20-30%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견이 되면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잘 먹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치아가 건강해야 하고 2차적으로 플라그나 구강염증 등 구강 환경이 나빠지면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다른 장기의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올바르게 미용과 목욕을. 견종에 따라 다르지만 피모와 피부의 청결 유지는 기본입니다. 반려견은 사람보다 피부층이 얇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잦은 주기로 목욕을 시키면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가 되기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천연 샴푸나 좋은 성분의 샴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회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혹시나 피부염으로 고생 중인 아이들이 약욕 중일 때는 주일 2회로 해줍니다. 정기적인 목욕은 반려견 피부와 털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모공의 막힘 같은 피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4. 충분한 산책과 운동을 합니다. 산책과 운동은 반려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반려견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산책을 비롯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야외 생활을 하던 반려견이 사람과 함께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육체적 활동이 제한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반려견에게도 산책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산책은 오감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책을 해주더라도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길로 가면서 뇌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놀이터나 운동장 등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운동이나 산책은 반려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냄새나 다른 반려견들과의 교류를 통한 외부 자극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혹시 모를 반려견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견딜 수 없이 힘든 정도가 올 때까지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겐 중년기인 7, 8세부터는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거나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그 간격을 줄여서 아이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이란 반려견의 생식기관을 제거하여 호르몬 분비를 막는 수술을 말합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를,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중성화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찬반의 입장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서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장점적인 부분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각종 생식기 관련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고환암이나 전립선 관련 질병을, 암컷의 경우 유선종양이나 암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고환암의 경우 흔하게 발병하진 않지만 고환이 정상 위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잠복고환을 갖고 있는 경우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의 경우에는 질병 가능성이 높고 그중 암질환의 절반이 악성이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 식사량 관리. 사람도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처럼 반려견도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비만도일 경우에는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은 조금은 아쉬운 정도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간식도 저지방 식품을 급여하도록 합니다. 8.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반려견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신체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먹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로움과 무료함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위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반려견의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서 식욕부진,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장의 특성상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전반적인 면역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스트레스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크면 경우에 따라 이물호식을 한다든지 대소변을 먹는 식분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9. 견종별 특징 파악하기.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견종별로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평상시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과 보호자와의 교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함없이 보호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아이들을 더 아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말이죠. 가족들이 외출하면 홀로 집을 지키며 가족들이 오기만을 지루하게 기다리지만 보호자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해하는 반려견이잖아요.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놀아주고 무릎에 앉혀서 쓰다듬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보호자가 자신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반려견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더 오랜 시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